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규제지역 해제 이후 부동산 상황 예측대로 흘러간다.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지워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규제지역 해제 이후에 전체적인 거시경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지금 부동산 동향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큰 팩터가 M1 나누기 M2의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이 M2라는 것은 광의 통화, M1은 협의의 통화입니다. 그래서 M1의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 그리고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그리고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이것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보면 이 빨간 게 M1 나누기 M2죠. M1의 비율이 높을수록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 이 빨간 그래프죠.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지금 2021년 말 이후부터 2021년 말 이후부터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돈이 지금 많이 풀리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인데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게 돈이 많이 풀릴 때, M1이 높아질 때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M1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도 되게 꺾이고 있죠. 금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3.5까지 가서 좀 유지가 되겠죠. 그럼 요 M1 값이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럼 아파트 값이 더 떨어지겠죠. 이 시점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측하는 것은 한 2025년 초, 제가 2026년까지가 제일 바닥을 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조금 시간이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좀 보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계 신용대출, 그리고 기준금리, 주택구입부담지수, 이 상관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가계 신용대출이 계속 지금 1999년도인데 2002년부터 보면은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아파트 값도 아까 전에 계속 올라갔죠. 그런데 특히 2020년에 기울기가 아주 급하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였어요. 그렇죠? 2020년에 요 정도 기울기로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원래는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갔죠. 코로나 때문에 금리가 낮으면서 대출을 많이 빼다 쓴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택구입 부담 지수도 여기 대출이 많아지는 요 순간 보면 대출이 많아지는 요 순간부터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집이 너무 가격 대비 너무 많이, 소득 대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기준금리도 지금 급격하게 오르고 있죠. 대출이 많아지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니까 금리를 지금 올리는 거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구입부담지수, 그리고 기준금리, 평균 아파트 경기도 가격을 좀 상관관계를 보면 주택구입부담지수가 빨간색이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올랐어요. 그죠? 115까지 올랐습니다. 주택구입부담지수가 보통 요 정도, 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70, 80, 그죠? 그리고 아주 급등했을 때가 2007년도, 6년도 이때가 한 100이었었죠. 근데 지금 115까지 가 있어요. 2008년부터 쭉 떨어졌다가 한 70 정도를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경기도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소득 대비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기준금리를 올렸죠. 그러면서 아파트 값이 지금 요 초록색이 많이 올랐죠.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올랐던 것은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이 안 되고 돈이 회수되면서 이제 아파트 값이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그때 구입 부담 지수가 지금 정점에서 이제 횡보를 하면서 조금씩 떨어질 겁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막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조금씩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대출 받은 거는 지금 그 전에 발생했는데 금리가 높아지니까 더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식에 영향을 주는 경기 순환 지표 중에서 선행 지표 순환 변동치, 그리고 동행 지수 순환 변동치, 그리고 코스피 지수.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와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거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면서 코스피 초록색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반등을 해야지 이렇게 반등을 합니다. 환율은 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이 파란색인데, 이 파란색은 항상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그 경향을 일정한 시간을 두고 똑같이 거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이 빨간 거 이것을 보고,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이 파란 거 후행을 하죠. 후행을 하면서 주가는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바로 후행을 합니다. 얘가 떨어지면 떨어지고 얘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그렇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랑 확률과 코스피 보면 이것을 보면은 이제 투자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빨간 게 이렇게 올라가고 환율 파란 게 떨어지면 코스피는 올라갑니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올라가고 환율이 떨어져야 코스피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면은 코스피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해야 되는 시점을 잡는 것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다시 올라가고 환율이 떨어질 때, 이때 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내년 중반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전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0.39%, 전세 마이너스 0.56%, 서울 마이너스 0.33% 하락, 그쵸? 서울 변동률 보면 매매가 마이너스 0.33, 전세가 마이너스 0.75, 경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9, 마이너스 0.84. 그래서 수도권 5개 광역시 전국을 보면 매매가가 쭉 떨어지다가 이때도 9월달에 규제지역 해제라든지 완화되는 정책이 나오니까 살짝 반등했다가 떨어지고, 이번에 11월 10일날 또 규제지역 수도권 해제됐고 기타 완화 대책이 나와서 살짝 반등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세값도 계속 빠지고 있고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M1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겁니다. 다 예측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전국 마이너스 0.39, 세종 마이너스 0.82, 인천 마이너스 0.59, 경기 대구가 하락률이 큽니다. 매매 서울 전주 대비 마이너스 0.33% 하락. 그 중에서 중구 마이너스 1%,
금점 마이너스 0.7%. 예, 송파가 마이너스 0.7%. 예, 송파가 빠지면 주변 강남, 강동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 인천, 경기도도 마이너스 0.59, 인천 마이너스 0.59, 성남 수정구 마이너스 2%. 성남 수정구는 지금 입주 물량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양주 마이너스 1.6%, 건포 마이너스 1.4%, 광명 마이너스 1.3%. 엄청난 하락세입니다. 서울의 전세 가격은 마이너스 0.75% 하락. 전세 가격을 보면 전세 가격 전주 대비 마이너스 0.56% 하락. 전세 가격은 지금 계속 전국 수도권 5개 강역시 계속 빠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매매값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전국 마이너스 0.56, 인천, 경기, 서울, 세종 거의 뭐 마이너스 0.7에서 마이너스 0.8. 굉장히 큰 하락폭입니다. 전세 서울 전세 가격 변동률 마이너스 0.75%, 중구 마이너스 2%, 서초 마이너스 1.2%. 서초도 전세 가격 하락폭이 커지면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하락할 겁니다. 지금도 하락하고 있고요.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겠죠. 올 겨울이 가장 큰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 경기는 마이너스 0.84%, 인천 마이너스 0.85%. 특히 과천, 성남, 수정구, 시흥, 김포 거의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1.8까지 하락폭이 엄청난 겁니다. 주간으로 이렇다는 얘기는. 매수 우위 지수를 보겠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동향지수 100일대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매수자가 많은 건데 지금 서울이 18.6입니다. 거의 매도자만 있고 매수자는 없다. 그 정도 수준이고요.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지난주 19.9보다 더 낮은 18.6.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등은 10 미만입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매도자만 있고 매수자가 없습니다. 서울 보시죠. 서울 계속 하락하고 있죠. 경기도 빨간 것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살짝 반등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겁니다. 5개 광역시도 다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 집을 사면 안 됩니다. 매진말입니다. 내 아들을 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아들들을 불러놓고 한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라. 첫째는 겨울, 둘째는 봄, 셋째는 여름, 넷째는 가을에 정원 뒤에 망고나무를 관찰하라. 다른 계절에 망고나무를 보아서는 안 된다. 내 아들은 왕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1년 후 왕은 내 아들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가 본 망고나무를 내게 설명해다오. 내 아들의 대답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왕성한 나뭇가지가 불이 타고 나면 폐허갔습니다. 새싹이 푸르고 싱그럽습니다. 꽃들이 아름답습니다. 주렁주렁 열린 열매가 탐스럽습니다. 왕은 내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대답은 모두 옳다. 망고나무는 계절마다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한 가지 모습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여러분, 지금 이제 부동산이 폭락하고 있고 자산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무한히 자산이 폭락할 거라고 예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작년 9월 달에 방송을 시작하면서 그때 7, 8, 9월 달만 해도 굉장한 자산이 급등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작년 9월 달부터 올해 자산 및 부동산이 폭락할 것을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모든 데이터들이 하향을 하고 있고 조만간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 후가 되겠죠. 지금 2022년이니 2024년 후반, 2025년
초중반부터는 다시 상승에 대비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매주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공유를 해드릴 테니 앞으로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